안녕하세요. 수원보스턴어학원 미셸 원장입니다. 24학년도 새 커리큘럼 설명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초등부, 중등부, 고등부를 따로 설명하는 게 아니고 한꺼번에 커리큘럼을 묶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간략하게 먼저 24학년도 변화하는 것부터 설명드리고 각기 커리큘럼을 짧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변화되는 거 먼저 설명을 드리면요. 첫 번째로는 초등부 3교시에 주 3일제만 있었던 것이 주 4일반이 신설됩니다. 40분 2교시로 되어져 있는 월, 화, 수, 목 반이 신설이 되는데 스트림 2개 반이 신설되게 되고요. 두 번째로는 유치부가 6세, 7세 반이 운영이 되었었는데 7세 반 친구들이 이제 초등부가 되면서 6세 반을 대형 보스턴으로 병합하여서 운영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수원 보스턴에서는 유치부는 더 이상 운영하지 않고 초, 중, 고에만 특히 중고등학생들에만 전념하도록 집중하여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5학년, 6학년 중등 예비반을 PM 그룹으로 묶어서 조금 더 집중적으로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4시 30분에는 그대로 일찍 시작한 친구들은 원서를 가지고 수업을 하지만 5시 30분에 편성되어진 아널스들은 초등 영재반 친구들은 PM 그룹의 아널스는 그 애니타임즈 주니어는 그대로 사용하되 원서 수업보다는 수능화 되어져 있는 수준 높은 독해 교재를 다양한 독해 주제를 다루는 다양한 독해 교재는 다루되 원서 수업보다는 독해집을 다루면서 다양한 글을 다루되 조금 더 중등부, 고등부 독해 글을 다루면서 그대로 고등부로 넘어가는 방향으로 모의고사 글로 쉽게 안착할 수 있도록 넘어가는 방향으로 해서 PMH반 그룹으로 묶어서 바로 고등부 수업으로 넘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바꿨습니다. 전향했습니다. 그러니까 5, 6학년들끼리 경쟁을 할 수 있도록 PM 그룹으로 묶어서 나누어 편성하였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번째로는 고등부를 이제 이번에는 고등부가 남학생만 제외하고 중3 친구들이 이번 여학생들은 한 명 빼놓고는 다 신선 요구가 그 배정을 받았어요. 운이 좋았죠. 그래서 이번에는 우리 친구들이 수원 보스턴 생길 때 저희와 함께 6학년으로 출발했던 우리 친구들, 그 친구들이 그대로 자라서 성장해서 그대로 지금 처음 고등학교에 입학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그 친구들이 이제 신선여고에 입학을 하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정말 우리 순수 재원인 거죠. 우리 학원에서 길러낸 친구들이라서 이제 그들이 신선여고에서 얼마만큼 실력을 낼 수 있는가를 보면 이제 우리 고등부에서 우리 수원 보스턴 친구들이 역량을 보여줄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어가지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고등부 신선여고 팀들 기대하고 있고요. 이번 고등부 수업을 학교별 그룹 코칭으로 전환을 하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학습 방향을 조금 더 보기 쉽게 도표로 정리를 해 놓았는데 부모님들 아이들 해당하는 그 그룹에 맞춰 가지고 이렇게 넘기시면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친구들 새 학기 들어가면은 시간표를 저희가 정리해서 알림장 앞에 붙여 드리잖아요. 그래서 그거하고 맞춰서 보시면 될 것 같고 스케줄
정리되어져 있는 거를 보면 트로피 9 그리고 담임 선생님 교재, 파닉스 반은 파닉스 교재 그리고 그 이외에는 그 담임 선생님이 그라머 교재, 스프라우슨 코र्스북 그 이외의 브랜치반부터는 그라머 교재 이렇게 쭉 넘어가고 영재반은 원서 교재 이렇게 담임 선생님의 메인 교재가 있잖아요. 그 메인 교재와 그리고 원어민 선생님의 트로피 9 교재 그리고 이제 작년 11월부터 사용하고 있는 이 라이브러리 교재 이렇게 외국인 선생님과 나누어서 쉐어하고 있는 교재들의 퍼센테이지를 쭉 보시면은 어떻게 배정되어져 시수가 어떻게 나뉘어져 있는가를 쭉 시간표별로 정리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나누어져 있고 단어 시험은 어떻게 배정되어져 있고 되어져 있는가를 쭉 정리해 놓았으니까 어머니들께서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PM 라인에서는 그 PM 일반반과 아널스가 어떻게 다른지 그래서 아널스는 원어민 선생님이 에세이까지를 짚어주며 일반 라인은 아까 조금 전 말씀드린 대로 일반 라인은 그래도 조금 더 중등부스럽게 들어간다고 했기 때문에 중등 예비 학습이니 원어민 선생님의 회화가 아닌 원어민 선생님이 리딩을 그리고 또 중등 리스닝을 서브를 해주는 라인으로 간다 학습을 이렇게 보시면 될 것이고 서술형 대비 학습을 도와준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보시고 그 다음 중등부 주 3일째 수업 그 학교별 내신 기간 대비 그것도 마찬가지로 일괄적으로 똑같이 대비가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중등부도 학년별로 그 레벨 편성이 되어지는 것이 아니고 레벨별로 되어져 있는데 레벨별이라는 것은 1학년끼리만 2학년끼리만 3학년끼리만 이렇게 되어져 있는 것이 아니고 중 1, 2, 3이라도 1학년도 3학년과 또는 2학년도 3학년과 이렇게 같은 클래스에 들어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도 5학년임에도 불구하고 중학교 클래스에 배정되어서 학습하고 있는 친구도 있죠. 그래서 이미 고등 모의고사를 하고 있는 친구도 있고 이런 식으로 되어져 있는데 그 친구들도 만약에 이제 선배들이 중등 내신 기간이면 중등 내신 기간 대비를 할 때는 또 그들만의 서브 교재를 가지고 따로 서술형 서브 교재를 한다든지 이런 대비를 따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개별적인 코칭 기간이 따로 들어가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고등부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소수 정예 수업을 들어가며 개별 관리를 주로 한다. 그리고 주 2회 수업 플러스 토요 수업, 모의고사 수업, 개별 관리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개인 코칭이 굉장히 중요하다. 개인 코칭을 하지 않고서는 아이들을 관리할 수 없다라는 부분은 꼭 챙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11월부터 들어갔던 이 라이브러리 잠깐 말씀드리면 도서관 수업인데 이번에 수능 문제하고 엮어서 잠깐만 말씀을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수능이 작년에 이제 9월 모의고사 이후에 작년에 윤석열 대통령께서 그 킬러 문항을 없애라 라고 하셔서 굉장히 쉬워질 것이다 라고 예측을 많이 했고 보통 이제 그 전문가들도 쉬워질 것이다 라고 예측을 해서 저도 따라서 이번 수능이 그 9월 모의고사가 굉장히 어려웠었기 때문에 쉬워져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정말 쉬워질래나 하고 기대를 했었고 오랜만에 10% 정도 1등급이 나와지지 않을까 절대평가가 이렇게 예측을 했었습니다. 이렇게 대통령이 직접 지시를 내렸는데 만약에 킬러 문항이 나와지고 어렵다면은
그 경질될 위기에도 처해지니까 정말 쉬워지지 않을까라고 예측을 했는데 시험 보고 나서 그 시험지를 보고서는 깜짝 놀랐습니다. 너무 지문들이 쉬움에도 불구하고 풀려지지 않는 이 모호함이라는 것에 깜짝 놀랐는데 그 요즘 아이들의 그 난해한 그 문해력, 그 어려운, 그 허를 찌르는 문제의 힘듦에 제가 다시 한번 우리 아이들이 앞으로 이것을 어떻게 헤쳐나가야 되며 우리 아이들에게 어떻게 가르쳐야만 할 것인가. 영어와 국어의 이 굴레이 속에서 우리 아이들과 이것을 어떻게 잡아가야 할 것인가를 심히 고민을 하면서 11월에 그러면서 제가 고민을 하다가 이 라이브러리를 내가 어떻게 하다가 이렇게 시작을 잘 했지? 스스로 너무나 잘한 결정이었다라는 저도 모르게 어떻게 결정을 내린 것에 대해서 칭찬을 스스로 하게 되었고, 올해 이제, 24년도에 계속 밀고 나가야 되겠다. 앞으로의 방향은 이것이다. 라는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 무조건 리딩이다. 라는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 다시 한번 밀게 되었고, 겨울방학을 이용해서도 아이들하고 또 중등부 아이들하고도 수능 특강을 가지고 또 이야기를 나누기도 했었는데요. 강조드리고 싶은 것은 무조건 깊고 폭넓은 사고를 가지고 나아가야 한다. 우리는 그것만이 살 길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책을 읽어야 하며 생각을 해야만 한다. 사고를 해야만 한다. 라는 것인 거죠. 그래서 단순한 책 읽기가 아닌 생각을 해야 한다. 우리는 이런 이야기를 드리면서 마치고 싶습니다. 제가 트로피9 이 라이브러리에 정리를 해놨는데요. 그냥 계속 독서 책을 읽자라고 아이들한테 이야기를 하고 계속 독서왕을 주고 북 리포트를 하고 끄적거리고 책 정리를 하고 단어 시험을 보고 포트폴리오를 만들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이 결국은 하나로 귀결되는데요. 제가 왜 리딩이어야만 하는가 하고 이제 2024년도 수능 영어 분석 제가 하나만 말씀을 드리고 마치려고 합니다. 23번 보통은 이제 요즘 수능에는 아시는 어머님들도 계시겠지만 어법 문제가 하나밖에 안 나오는데 29번, 28번이나 29번에 나오는 어법 문제를 기준으로 그 앞에까지는 뒤 30번 그 뒤로 이제 블랭크 문제, 빈칸 문제가 최고 난이도의 문제고 그 앞에까지는 너무나 쉬운 주제 문제들이어가지고 주제 도표 문제 앞까지는 거의 다 맞춰야만 하는 거기까지 맞추고 맨 뒤에 장문을 맞추면은 이제 3등급 언저리에 얹혀지는 그런 이제 쉬운 난이도의 문제여서 항상 거기까지는 다 맞추고 가자라는 거저주는 문제라고 저는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 친구들은 대부분 중상위권 친구들은 거기는 대부분 맞추는 문제들이어서 틀리는 경우는 거의 없는 그런 쉬운 문제들에 속하는데도 불구하고 이번 수능에는 23번 주제 문제가 오답률 8위에 속했던 문제에 속하는 문제가 나왔었어요. 그래서 23번 문제를 제가 발췌를 해서 지금 여기 앞에다 뒀는데 뽑아봤는데 그 이유가 이런 거죠. 친구들이 쉽게 말해서 뭔가를 끝까지 읽어보면 글을 읽고 해석을 다 해줘도 해석의 문제가 아니고 해석을 다 해줘도 답을 찾지 못하는 뭐 그런 문제인 거죠. 문제는 해석을 못해서가 아니고 해석을 해줘도 답을 못 찾는다. 이거는 뭔가 단어를 몰라서가 아니고 해석을 못해서가 아니고 해석을 하고도 답을 못 찾는다. 뭐 이런 문제, 문해력의 문제, 생각이
없는 거,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는 거. 또 하나, 여기 많은 원서들을 지금 편집을 해놨는데 거의 모든 원서들에서 뚝 떼서 문제를 그냥 갖다 던져놨다. 그러면 뭐 아주 많은 문제들이 원서에서 그냥 편집을 해서 쓱 가져와서 문제를 던져놨다. 뚝 잘라가지고 넣었다. 그러면은 정말 이렇게 원서 하는데 이 많은 원서들을 그냥 읽어야 하느냐. 그러면 어디 원서에서 나올 줄 알고 모든 원서들이 이 많은 원서들을 읽어야 하느냐. 원서를 읽자는 말이냐. 원서를 읽자는 말이 아니고 어디서든지 글을 쓱 떼가지고 던져놔도 쓱 읽고 이해를 할 수 있을 정도의 이해력을 가져야 한다는 거죠. 그만한 이해력을 가지려고 하면 얼마만큼의 글을 읽고 이해를 하려고 하면 우리가 그만한 훈련이 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항상 글을 읽고 이해하려고 하면 글을 읽어서 간추리고 내용을 정리를 해보고 이 필자가 이 글을 쓴 사람이 무슨 이야기를 전달하고자 하는가를 생각해보고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를 정리해보고 그걸 하는 훈련을 해야 된다는 건데 그게 너무 부족한 항상 짧고 간단하고 단순하고 이런 그 핸드폰과 유튜브나 이런 거에만 길들여진 요즘 아이들 이런 요즘 문화 때문에 우리 친구들이 그것에 너무 길들여져 있어서 많이 부족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제가 늘 강조를 하는 책 읽기, 생각하기 그런 훈련이 많이 필요한데 그것 때문에 저희는 끊임없이 읽고 생각하고 정리하고 또 생각하고 나누고 또 정리하고 하자라고 하는 부분인데 일단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결국은 처음부터 끝까지 한 획을 끊는 것은 리딩이다. 리딩이어야만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24년도도 처음부터 끝까지 획을 이루는 것은 리딩이다 라는 생각으로 쭉 가며 특히 중고등부 함께 뛰는 코칭으로 나아가는 선생님이자 동무 함께 뛰는 미셸 원장이 되겠습니다. 열심히 하는 그 친구 같은 원장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